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군자방송국 SKBS 아나운서 이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준겸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아직 우리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세종대학교의 곳곳을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곳, 대양홀부터 시작해볼까요? 대양홀은 총 객석이 2029석이라는 웅장한 규모를 가진 건물로서 음악 공연을 비롯해 콘서트, 연극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입학식을 하게 될 장소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나와 왼쪽으로 돌면 보이는 이 흰색 건물은 바로 지편관입니다. 입구에 보이는 이것은 자동증명 발급기로서 각종 증명서를 뽑을 수 있는 기계인데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다양한 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렇게 500원을 넣으면 간편하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1, 2층은 수업과, 학적과, 학생지원과, 대외협력과, 입학과, 재무과 등 학교의 주된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수강신청과 교집과목 이수를 담당하는 수업과, 휴학, 복학, 성적, 전과, 졸업,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학적과, 장학금과 학생증 발급 등을 담당하는 학생지원과, 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과, 등록금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 등 여러 행정지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편관은 문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인데요. 3층에서 9층까지는 강의실과 각 인문대학, 사회대학의 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제 지편관에서 나와 창문이 많은 푸른 건물, 학생회관으로 가보겠습니다. 학생회관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물로서 다양한 종류의 동아리실, 카페, 공연장 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건물입니다. 대학 생활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여러분이 끊임없이 오갈 곳이기도 하죠. 지하에는 다른 학교에도 맛있기로 소문난 학생식당 푸드코트, 그리고 동아리들과 학과 공연, 학술제가 이루어지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내려간 지하 2층에는 여러분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100평 규모의 체력 단련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증만 있으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회관 1층에는 잡카페와 토니버거, 커피숍, 편의점, 레스토랑, 파리바게트 등 음식점이 있습니다. 대학생이니만큼 취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이때 상담과 다양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잡카페입니다. 2층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인 보건실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 글로벌 라운지가 학생회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 207호에는 실내 인공암벽 등반시설도 있고요. 3층 310호에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생활상담소가 있습니다. 4층에는 각 단대 학생회실과 총학생회실이 있고요.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동아리방이 있는데요.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되면 마음에 드는 동아리를 찾아 여러분이 직접 문을 두드리게 되겠죠? 마지막 6층에는 학교 언론을 책임지는 신문방송국이 있습니다. 학생회관 지하에서 나와 길을 따라 걸으면 보이는 이 건물은 세종관인데요. 주로 교양영어 수업을 듣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세종관과 마주하고 있는 이 건물은 군자관인데요. 이 건물에는 교양영어 수업, 기타 수업의 강의가 이루어지며 만화 애니메이션 택전공, 패션 디자인 학과 등 예체대 학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식당, 매점이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우체국도 입점해 있어 학생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데요. 운영 시간을 잘 알아보고 가야 헛걸음 칠 일이 없겠죠? 이곳에 위치한 서점은 새학기가 시작되면 많은 학생들로 붐빕니다. 군자관에서 나와 걸으면 보이는 이 거대한 건물은 광개토관입니다. 15층까지 있는 이 광개토관은 세종대학교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합 강의동입니다. 지하에는 매점과 광타벅스라고 불리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 바로 옆자리에 2015년에 새롭게 개편된 잉글리시 존이 있습니다.
광개토관 지하 1, 2층에는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요. 대학 유일의 전문 국제 회의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형 연회장과 중소규모의 회의실을 비롯해서 전시장, 공연장, 게스트하우스, 세미나 강의도 진행됩니다. 여기 15층에 위치한 소극장은 각종 학술, 연구 발표회는 물론 다양한 문화 공간이 가능하도록 무대 공간을 넓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영화예술학과, 일반 대학원을 비롯한 특수대학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13층과 14층에는 외국인 기숙사, 특별 전형 입학생 기숙사,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15층으로 올라가면 레스토랑, 찬이 있습니다. 광개토관에서 나와 보이는 이 건물은 캠퍼스의 중앙에 위치한 교내교회, 애지헌입니다. 교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손꼽히는데요. 1층에는 예배실이 있고 2층에는 성가대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채플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건축학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2단관을 지나면 회화과, 디자인 이노베이션 전공이 주로 이용하는 진관홀을 만나게 됩니다. 진관홀 지하에도 식당, 세미나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바로 동천관, 즉 세종대학교의 도서관인 학술정보원입니다. 학술정보원은 학교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서 지하 2층과 지상 10층으로 알차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하의 열람실은 학교 학생들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개방돼 있으며 카페드림이라는 카페도 입점해 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기 위해선 학생증이 필요한데요. 뒤에 설명해드릴 모바일 학생증을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간편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책을 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 토론 라운지, 열람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컴퓨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고른 후 2층에 대출하는 곳으로 달려가 학생증과 함께 건네면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도서관 뒤편으로 보이는 저 건물은 박물관인데요. 40여 년에 걸쳐 수집한 민속품, 목공예품, 의상, 도자기, 서화 등을 소장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총 5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합니다. 박물관 옆에 이 건물은 현재 준공 중인 세종 인벤션 센터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문에서 출발해 학교의 반이 지나 후문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데요. 공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인 충무관, 율곡관, 영실관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술정보원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보이는 이 커다란 건물이 바로 충무관인데요. 공대생들이 주로 강의를 듣는 강의실이 있고 1층에는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충무관 지하에는 영화예술학과 학생들의 극단, 세종아트홀 혼이 있습니다. 충무관 양옆을 지키고 있는 이 건물은 영실관과 율곡관입니다. 영실관은 자연대와 생과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며 율곡관은 전자정보대 학생들이 이용하며 전산실습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무관 뒤에 숨어있는 이 건물은 다산관인데요.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많이 낯선 건물이 아닌가 합니다. 다산관에는 어학실습실이 있고 3층에는 학군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후문으로 나오면 2015년부터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의 행복기숙사를 볼 수 있습니다. 행복기숙사 3층에는 생활지도실과 행정실이 위치하고 있고 지하에는 생필품을 살 수 있는 편의점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락 판매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학교 건물에 대해 조금은 알 것 같나요? 그럼 이제 꼭 알아둬야 할 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학교 홈페이지에 담겨 있다는 사실. 그럼 홈페이지를 살펴볼까요?
먼저 학생증에 대해 살펴볼게요. 학생증을 처음 발급하는 신입생 여러분은 우리은행 IC카드와 연계된 학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분실로 재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지편관 1층에 위치한 학생지원과에서 학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렇듯 학생증은 발급받아 갖고 다닐 수도 있지만 모바일 학생증이라고 해서 간편하게 갖고 다닐 수도 있는데요. 학술정보원에 들어가서 모바일 학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로그인 시 초기 아이디는 자신의 학번, 비밀번호는 주민번호 앞자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학사정보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사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휴 복학 신청과 수강 신청, 수강 내역 조회, 그리고 성적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이나 공연장 대여는 여기 세종 포털 사이트에서도 가능한데요. 시설 사용 관리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각종 장학금은 학교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요. 여기 취업 장학 부분을 자주 확인해서 자신에게 맞는 장학금을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이곳에 들어가 자신의 과를 선택하면 위치와 번호가 나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과 조교에게 궁금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군단, 즉 ROTC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곳에 들어가 학군단 안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단계의 선발 절차를 걸쳐 최종 합격자가 정해지는데요. 선발이 시작되기 전 4주 동안의 홍보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에 캠퍼스에서 직접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참가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홈페이지 메뉴에서 대학생활, 국제교류를 들어가면 국제교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 날짜를 미리 알아봐서 계획성 있게 참가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들이 참가하게 될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월에는 대학생활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대동제, 7월에는 학생지원처에서 주관하는 국토대장정, 10월에는 체육행사와 문화행사가 있는 힘과 미의 제전인 힘미제 등 다채로운 참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에 입학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면 세종 창의나눔봉사단에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역사회의 보탬이 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캠퍼스와 대학생활 안내에 대해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 기억나는 게 없다면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모든 것은 학교 홈페이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종대학교에서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내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